본 영상에서 다루는 특정 단지 및 투자성 분석은 어떠한 금전적 이해관계도 얽혀있지 않은 제 개인의 견해입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영상을 보는 시점에 따라 진행 상황 및 매물의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시도슨트 요땅의 욕망단지 투어입니다. 이 욕망단지 코너는요, 인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강한 욕망을 느낀 단지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향후에도 제 기준에서 좋은 단지라고 생각되는 욕망단지를 선별해서 동영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알림 설정 후 관람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욕망단지는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월계 시형아파트죠. 월계동 미륙미성 3호 아파트 일명 미미3 단지입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을 가성비 1등 재건축 단지라고 지었는데요. 이렇게 이름 붙인 이유는 적은 투자금으로 인서울 대장 아파트를 선점할 수 있는 확실한 단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이 미미3 단지를 욕망하는 이유는요, 미미3을 둘러싼 역대급 개발 호재와 그 뛰어난 사업성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성 및 투자성 검토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미3 단지는요, 미륙 미성 3호 3차 아파트를 말하는 건데요. 입지는 1호선과 경춘선이 지나는 강원대역과 중랑천, 그리고 오른편에 동부간선도로 사이에 끼어있는 총 3,930세대에 달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 위쪽에 월계 3호 4차 아파트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현재 중개인들 말에 의하면 포함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월계 3호 4차 아파트까지 포함하면요, 현재 세대수만 해도 4,840세대에 달하는 대단지입니다. 이 전체 아파트가 다 신축으로 재건축이 된다고 상상을 하면은 둔촌 주공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대단지 아파트가 되는 거죠. 제가 이 미미3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강운대역 개발의 개발 수혜를 바로 볼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기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에도 보면요, 강운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도심, 광역중심, 그리고 신성장 산업 거점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자리의 핵심 축으로서 여기 강운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이 강운대역과 관련한 큰 호재가 있죠. 바로 GTX 신호선입니다. 현재 이쪽 동부권에서 강남이나 삼성역 방향으로 가려면 사실 동부간선도로를 타거나 해가지고 좀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GTX 신호선이 생기면요, 여기 삼성역까지 9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게 이 철도부지고요. 여기 왼편쯤에 물류부지가 있고 바로 더 왼편에 미륙미성 3호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대감이 큰 사업이 바로 이 물류부지 개발 계획인데요. 이곳은 1970년대 서울 동부권의 물류 거점으로 육성이 되어서 시멘트 저장시설, 물류센터, 자동차 출고장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시설들은 지역 성장을 저해하는 혐오시설로 전락했는데요. 2009년에 도시계획 변경 대상지로 처음 지정된 이래 14년 만인 2023년 1월에 드디어 지구단위 계획안이 나오면서 사업이 구체적 궤도에 올랐습니다. 위 사진에서 왼편에 보이는 저층 아파트들이 미성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 기사에서도 보면은 2조 8천억 원의 강운대 역세권 개발 탄력이라고 해서 23년 1월 25일에 기사가 나왔죠. 23년 1월 19일에 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서울시와 현대산업개발이 공동사업자로 만든 지구단위 계획안이 고시되었습니다. 이 계획안을 보면은 호텔, 쇼핑, 주거, 업무 공간이 어우러진 최고 49층 8개 동의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광운대 물류부지 지구단위 계획안에서 여러 개발 호재들이 잘 나와 있어서 잠시 살펴보면 GTX C노선 개통이 있고, 그 다음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이 있고요.
여기 월계 이지구라고 해서 주택 재건축이라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곳이 미미 3가 3호 4차를 포함한 곳입니다. 총 7,532세대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주변 개발지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거는 아실에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을 표시한 지도인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 월계 동신 아파트라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했고 23년쯤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고요. 여기 오른편에 재건축 월계동 주택은 이미 철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일반 분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왼편으로 모아타운 3차로 지정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최근에 분양한 장이 4구역을 포함해서 일대 모두 장이 뉴타운 사업이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이 굉장히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잡혀 있고 이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과 오른편에 있는 곳이 이 바로 미륵미성 3호 아파트 단지인 것입니다. 미륵미성 3호 단지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단계에서는 예비 안전진단까지 통과했고요. 여기 보면은 현대산업개발에서 플랜카드를 붙여놨죠. 그리고 다음 단계는 정밀 안전진단 통과입니다. 그래서 이 정밀 안전진단까지 통과가 되면은 재건축 조합 설립이 추진이 됩니다. 이 미륵미성 3호 단지는 총 32개 동인데요. 86년에 시형 아파트로 준공할 당시에 워낙 대단지라서 미성은 라이프 주택이, 그 다음에 미륜건설, 3호건설 세 곳의 건설사가 나뉘어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여기 미성 아파트가 1동에서 16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1동에서 9동은 여기 미미3에서는 제일 작은 평형인 14평형으로 5층 저층 단지이고요. 10에서 16동은 고층 22평형입니다. 기타 보시는 게 미룽 아파트는 17에서 23동, 다음 3호 아파트는 24에서 32동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미3 옆에 있는 3호 4차 아파트는 33에서 39동입니다. 이 미미3 단지는 14평, 22평, 25평까지 있는데요. 14평 가장 작은 평형의 대지 지분이 12.61평, 그 다음에 미성 22평, 14.18평, 미룽 22평, 14.56평입니다. 그리고 3호 3차 제일 큰 25평형은 대지 지분이 16.74평입니다. 현재 이 미미산 단지의 용적률은 131%인데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시행하면 평균적으로 250에서 300% 내에서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하면 가령 뭐 280% 받는다고 치면 150%의 여유로 새로 지을 수 있는 아파트의 용적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사업성이 뛰어난 편입니다. 그리고 3호 4차도 미미산만큼은 아니지만 용적률이 157%이기 때문에 재건축은 가능한 수준입니다. 다만 이 대지 지분, 즉 용적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지가 여기서 어떤 중간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해가지고 전체 3호 4차까지 포함해서 엄청 큰 대단지로 재건축을 하기에는 약간의 갈등 사항이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갈 수도 있고 같이 가면 물론 좋겠지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 미미3 단지만 봤을 때는 현재 3,930세대고 세대당 대지 지분이 15.38평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통 한 13평형 이상이면은 재건축이 가능한데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그래서 용적률 280% 적용했을 때 현 세대수보다 대략 1000여 세대 이상 일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0세대의 일반 분양분을 팔아가지고 현재 있는 3,930세대의 조합원들의 건축비 부담을 낮출 수가 있는 수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3호 4차 같은 경우는 현재 910세대인데요. 평균 지분이 13.3평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가능하지만 이 미미3 단지에 비해서는 일반 분양이 100여 세대만 가능하기 때문에 3호 4차가 미미3보다는 사업성이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은 민미3 단지를 투자를 한다면 어떨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과거 시세 그래프를 가져와 봤는데요. 가장 작은 평형부터 큰 평형까지 봤을 때 시세 추이를 보면은 저점이 거의 13년이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이거는 아실에서 13평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14평형인데 13년에 1억 중반 정도 가격이었는데 최고점 7억도 뚫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 중순이나 후반이 최고점이었을 것 같고, 이후에 서울 시내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30% 정도는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민미3 단지도 대략 2억 정도 그 이상으로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구체화되면서 23년 1월 그 지구 단위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매물이 거의 이제는 소진돼 가지고 현재는 좀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향후에 또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추이를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전세가는 대략 1억에서 뭐 2억 중후반 정도에서 갭은 어떤 평형을 사더라도 한 4억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으로.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민미3 14평형이 5억 5천 뭐 조정해서 5억 초반에 산다고 했을 때 이걸 산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분담금을 예측을 해서 과연 이게 살만한지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시기에 따라서 매물의 가격은 물론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14평형을 산다 그러면 지분이 12.61평입니다. 보통 재건축 사업이 되면은 용적률이 250에서 300%, 280% 정도 많이 용적률을 받는데요. 33평형에 분양 신청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용적률을 몇 퍼센트 받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33평형의 아파트가 깔고 앉은 지분이 11평에서 12평, 13평 수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적률을 뭐 이 정도 받았다 치면은 11평 정도면은 자신이 33평을 신청했을 때 필요로 한 지분이 다 채워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61평형을 가진 14평형을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33평형에 필요한 아파트가 깔고 앉은 지분을 빼고 약 1.6평 정도가 남아서 이런 그 쪼가리 땅들을 모여가지고 일반 분양분의 아파트를 만들어서 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좀 감소시키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토지비 플러스 건축비를 최종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 남은 땅, 그러니까 지분이 기여한 만큼의 분담금을 감면받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이미 자신이 제공했으니까 건축비를 부담하면 되는데 이 건축비의 계산 방법은 평당 건축비 곱하기 계약 면적입니다. 이것도 약간 아파트별로 다르지만 33평형을 신청했을 경우에 대략 55평으로 계약 면적을 계산을 하고 여기에 사업비 30% 해서 1.3배를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5억 정도가 나오고요. 이 1.6평을 기여를 했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이것도 그냥 제가 대충 계산한 건데 5천만 원을 빼준다고 감안하면 한 4.5억 정도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물론 이 건축비의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를 얼마로 할지가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분담금 계산은 굉장히 계략적이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33평형을 신청을 한다 그러면은 5.5억에 사는 경우에 분담금이 4억, 그래서 9억이 아니고 이게 10억이네요. 10억.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대략 10억에 사는 셈이 됩니다. 굉장히 보수적 계산했을 때 말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33평형의 매입가가 10억이 되는데 이게 과연 메리트가 있냐. 23년 1월에 장이 4구역을 분양한 장이 자이 레디언트의 84의 일반 분양 가격입니다. 조합원 가격이 아니고요. 일반 분양자들이 부담해야 했던 가격이 대략 10억대부터 이자까지 하면은 뭐 10 중반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일반 분양가 수준이죠. 지금 보면은 현 시점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게 재건축이 뭐 10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10년 안에 된다 그러면은 이 4,000세대 가까운 강북의 대장주 당연히 뭐 메이커 아파트일 텐데 이게 얼마 갈 것이냐. 15억이 될 수도 있고 그때 이제 만약 경기가 좋다 그럼 뭐 20억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실투자금은 전세 끼고 매입했을 때 4억대 중반 정도인데 이 돈을 한 10년을 기다려가지고 20억 갈 수 있는 아파트를 사겠다 그러면은 메리트가 있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주변에 신축이나 뭐 2, 3년 된 준신축 이상의 아파트 25평형을 산다 그러면 제 생각에 이 돈이면 충분히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돈을 현재 시점에서 이런 아파트, 구축이 될 아파트를 살 것이냐 아니면 미래의 강북의 대장주 메이커 대단지에 투자할 것이냐 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사실 편한 거는 실거주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 이 미미삼을 괜찮게 보는 단지 그 이유는 이렇게 호재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세 상승 예측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대단지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알려진 단지입니다. 그리고 광운대 개발이라는 뉴스가 구체화될수록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고 그래서 황금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서울의 대장주가 될 단지이면서 황금성도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시세 상승이 보장되고 그 다음에 투자금도 4억대 비교적 소액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냥 필요할 때 좀 올랐으면 팔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여유가 돼서 가져간다 그러면은 더 많은 시세 상승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굉장히 가성비 좋은 투자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민미삼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제가 갖고 싶은 서울의 욕망단지를 중심으로 간단한 투자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당이었습니다.